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웨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웨이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경우 2월 출하량이 기존 2위에서 4위로 내려갔습니다. 이 삼성이 1위, 애플과 샤오미가 각각 2위와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웨이는 전년 동기보다 70% 가까이 줄어서 55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는데 그쳤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유럽과 남미 등 해외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온라인 시장 확대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정페이 회장도 격리와 외출 자제 등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하웨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원격 의료, 온라인 학습, 원격 근무 확대로 하웨이 통신 장비 수요가 커질 것이란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하웨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로이터 기사 때문인데요. 오늘 로이터가 백악관이 당국자 말로 중국 하웨이에 대한 세계 칩 공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이 오가고 있고 중국은 미국 언론인까지 추방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더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 영문으로는 이번에 백악관이 동의했다는 규제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 칩 제조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은 하웨이에 특정 칩을 공급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거래 허락 승인, 일종의 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 칩 제조 장비를 쓰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없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덴코 등이 모두 미국 장비 업체입니다. 이런 장비를 쓰는 외국 기업이라면 하웨이와 거래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선별적으로 승인해 주겠다는 그 미국 정부의 의지가 녹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25% 룰, 10% 룰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결은 조금 다릅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난 2월에는 트럼프가 이 제안에 반발, 푸시백 어게인스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 규제에 진짜 서명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될 경우 결국 미국은 하웨이와 거래하는 대만 파운드리 TSMC에 라이선스를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로이터도 이 조치가 결국 TSMC를 겨냥한 것이라고 직접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반도체 장비를 쓰는 삼성, 하이닉스, 또 미국 업체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는 하웨이와의 거래를 허락하고 유독 TSMC에만 반대하는 데 따른 논리가 궁색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명분은 만들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TSMC의 경우 보안상 문제가 있는 그 하웨이 장비 칩을 못 만들도록 핀셋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 25%룰, 10%룰 같은 경우는 미국 원천기술 적용 수준을 일일이 따져야 해서 좀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반도체 장비 사용 여부를 두고 하웨이와 거래 승인 라이선스 발급을 갈라치게 하려는 이 규제가 오히려 깔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반응인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무역 분야 변호사는 하웨이가 자체 공급망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웨이보다 미국 기업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점은 결국 그 하웨이는 대안을 찾을 것이고 피해는 중국의 반발로 하웨이 장비를 아예 못 쓰게 될 미국 업체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고민도 큰 것 같습니다. 실제 TSMC 손발에 묶일 경우 하웨이 칩을 대신 만들어야 할 중국 파운드리 SMIC가 올 4분기에 7나노 공정의 초도 생산 일정을 잡았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SMIC는 지난해 3분기에 겨우 14나노 핀팩 공정을 통한 칩 대량 생산에 성공했는데요. 이 12나노, 10나노도 건너뛰고 올해 말 곧바로 7나노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14나노에서 7나노로 진전하는데 3, 4년은 좋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경인 것은 TSMC도 미국의 노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미국 서부에 2나노 공정 생산 라인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니케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요지경입니다.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이 첫 5G 폰의 발매 시기를 기존 9월 정도에서 최악의 경우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니케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여파인데요. 미국, 유럽 등 그 주요 시장에서 판매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제품 자체 개발도 지연되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을 둘러싼 분위기나 정황을 보면 미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3월 초순부터 신형 아이폰 C제품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게 이달 말로 미뤄졌고, 또 아이폰 프린트 기판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보통 6월 정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8월로 연기하라는 그 애플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5G 아이폰의 발매 시기가 오는 5월께 확정되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빨라야 11월에서 12월, 늦으면 내년 초에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애플로서는 가뜩이나 5G 폰 출시가 늦은 상황에서 경쟁사들의 기존 고객을 빼앗길 우려가 더 커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는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나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등을 많이 사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밀린다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